안녕하세요. 최성은입니다. 이 시간에는 관용어와 부사어에 대해 하는데요. 관용어, 부사어라는 이 용어는 주어수로 목적어에 비해 다소 낯설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중국어에서 관용어와 부사어는 수식 성분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수식하는가에 따라 그 이름이 관용어 또는 부사어로 나뉘게 됩니다. 그럼 먼저 관용어 보겠습니다. 관용어는 중국어로 띵위라고 합니다. 그러면 관용어는 무엇을 수식하는 성분인가 하는 것을 알아봐야 하는데요. 관용어는 일반적으로 명사성 중심어를 수식합니다. 이 명사성 중심어라는 것은 명사 성분이 중심어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관용어가 이렇게 명사성 중심어를 수식하는데요. 이때 더를 쓰게 됩니다. 글자는 이 글자를 쓰고요. 발음은 더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더가 있고 뒤에 명사성 중심어가 있으면 이 더 앞에 관용어가 있겠구나, 관용어가 쓰였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더라는 것은 이 관용어를 만드는 표지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이 더가 쓰이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럼 문장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他买了一条裙子. 이 문장을 해석을 해보면 그녀는 치마 하나를 샀다입니다. 자, 여기에서 마이는 수로입니다. 그런데 마이는 품사가 동사이니까요. 동사 수로가 되겠습니다. 뒤에 이지아오 쥔즈가 있는데, 자, 쥔즈는 치마, 스커트라는 뜻을 지닌 명사입니다. 자, 이 쥔즈에 대해서 양사 티아오를 써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에 이라는 수사가 있고 티아오라는 양사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 티아오에서 수사와 양사가 있는 이 한 덩어리를 수량사 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티아오라는 이 수량사 구가 뒤에 있는 명사성 중심어를 수식하는 형태이죠. 자, 그래서 이 티아오, 이 수량사 구는 관형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좀 전에 이 관용어가 명사성 중심어를 수식할 때 더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 더가 쓰이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에 수량사 구가 뒤에는 명사성 중심어를 이렇게 수식할 때에는 네, 더를 쓰지 않습니다. 이 수량사 구는 곧바로 명사성 중심어를 수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장으로 보면 이 마이가 동사 수로이고 뒤에 있는 쥔즈는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치마 하나를 샀다가 되니까요. 그런데 이 목적어 앞에 이티아오라는 수량사구가 있습니다. 자, 이 수량사구가 어디 앞에 있다? 목적어 앞에 있다라는 것을 자, 이 문장에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他买了一件新衣服. 자, 해석을 하면 그녀는 새 옷 하나를 샀다가 되겠습니다. 역시 마이 동사 수로입니다. 뒤에 if는 옷이라는 명사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옷에 대해서는 지엔이라는 양사를 써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젠 if이죠. 그런데 이 문장은 1번과 차이점이 뭐냐면 여기 수량사고 이젠이 있고 뒤에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신이라는 말이 하나 더 들어와 있습니다. 신은 새롭다, 뭐 새 것에라는 뜻을 지닌 형용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이 글자 하나인 형용사라는 것이죠. 이렇게 글자 하나인 형용사를 우리가 이름절 형용사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글자 하나인 형용사가 오게 되면 더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젠신 if에서 이 문장에도 역시 더를 쓰지 않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보면 자, 여기 1 번에서는 이티아오라는 수량사 구가 관형어로 쓰였는데요. 2 번에서는 이지엔이라는 수량사 구가 있고 또 이름절 형용사 신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관형어가 하나가 아니고 관형어가 몇 개? 두 개가 쓰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지엔이라는 수량사 구와 신이라는 형용사 이렇게 해서 관형어가 두 개가 쓰여서 뒤에 있는 이후라는 요 명사성 중심어를 수식하고 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문장으로 보면 역시 이 마이가 동사수로이고 뒤에 이후가 목적어이고 자, 이젠신 요 관형어가 목적어 앞에 위치하고 있다. 자, 이것을 이 문장에서도 역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입니다. 我的朋友买了一个可爱的杯子. 자, 해석을 하면 나의 친구가, 내 친구가 하나의 그 귀여운, 사랑스러운 이 그아이는 귀엽다, 사랑스럽다의 뜻을 지닌 형용사입니다. 자, 귀여운 베이즈, 컵이죠. 컵을 하나 샀다. 자, 다시 정리해보면 내 친구가 귀여운 컵 하나를 샀어 라는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my가 동사 수로이죠. 자, 뒤에 이거라는 네, 수량사 구가 있습니다. 자, 페이지에 대해서는 거라는 양사를 써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라는 수량사 구가 있고, 자, 여기에 아이라는 형용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2번과의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이 신도 역시 형용사이고, 아이도 형용사인데, 신은 글자 하나인 이름절 형용사이죠. 그런데 거아이는 글자 두 개입니다. 이렇게 글자 두 개인 형용사를 이음절 형용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글자 두 개인 형용사가 오게 되면 네, 여기는 더를 써서 표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아이 더 베이지 해서 자, 베이지는 명사성 중심어니까요. 자, 이거 아이가 뒤에 있는 베이즈 명사성 중심어를 이렇게 수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이가 관형어가 되겠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라는 관형어 하나, 아이라는 관형어 하나에서 관형어가 두 개 있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또 하나 문장으로 보시면 자, 이거 아이는 자, 베이지가 목적어이니까 자, 목적어 앞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시면 벙녀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나의 친구에서 여기 역시 더가 쓰였죠. 그러면 앞에 있는 오어가 뒤에 있는 벙녀를 이렇게 수식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자, 벙녀는 명사이죠. 자, 그래서 명사성 중심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은 관형어에 해당합니다. 그 문장으로 보면 이제 벙녀가 주어가 되고 이 관형어는 어디 앞에 있다? 주어 앞에 있다. 그래서 관형어는 어디 앞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여기서 알 수 있느냐면 주어 앞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문장에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관형어는 주어 앞에도 있고 목적어 앞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문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네 번째 문장입니다. 他买了一件非常漂亮的衣服. 해석을 하면 그녀는 대단히 예쁜 옷을 하나 샀다가 되겠습니다. 자, 마이가 동사 수로이지요. 자, 뒤에 보면 if가 있습니다. 그런데 if 앞에 더가 있어요. 그러면 이젠 페이짱 피어량이 뒤에 있는 if를 이렇게 수식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젠 페이짱 피어량이 관형어이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도 관형어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이젠 요 한 덩어리와 페이창 피어량 요거 한 덩어리인데요. 페이창 피어량은 이 피어량이 형용사인데 앞에 페이창까지 와서 대단히 예쁘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젠과
非常 漂亮요 두 덩어리가 관형어로 쓰이고 있는데 문장으로 보면 이 마이가 동사 수로이고 if가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이젠 非常 漂亮이 자 목적어 앞에 위치하고 있음을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항저우是 我最想去的地方. 해석을 하면 항저우는 내가 가장 가고 싶은 곳이다 인데요. 자, 여기서 수로는 是입니다. 자, 뒤에 地方이 있습니다. 地方은 곳이라는 뜻을 가진 이제 명사이죠. 자, 그런데 地方 앞에 더가 있어요. 아, 그러면 我最想去가 뒤에 있는 地方을 수식하고 있구나. 그래서 我最想去가 관형어로 쓰이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我最想去를 보면 我라는 주어도 있고 去라는 수어도 있습니다. 그러면 我最想去는 하나의 문장으로도 쓰일 수 있는 그러한 말이 되는데 이렇게 하나의 문장으로 쓰일 수 있는 말이 관형어로도 쓰일 수 있다라는 걸 이 문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형어는 짧게 뭐 수량사구, 단어 하나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길게 문장으로 쓰일 수 있는 것도 들어와서 관형어로 쓰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부사어 보겠습니다. 부사어는 중국어로 쭈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부사어는 무엇을 수식하는 성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하는데요. 알아보기 전에 먼저 어순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수어가 있고요. 앞에 주어가 있고 수어 뒤에 목적어가 있는데요. 가운데 부사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문장 안에서 부사어는 수어 앞에 위치합니다. 그러면 부사어는 무엇을 수식하는 성분인가 하는 것인데 부사어는 수어성 중심어를 수식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관형어는 명사성 중심어를 수식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사어는 수어성 중심어를 수식합니다. 수어성 중심어라는 것은 수어 성분이 중심어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럼 수어 성분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동사하고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장 안에서 이 부사어는 수어 앞에 위치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수어는 일반적으로 동사나 형용사이겠죠. 자, 그리고 부사어가 이렇게 수어성 중심어를 수식할 때 이 더를 쓰게 되는데요. 이 더는 이 관형어를 만들 때 그 더와 여기 부사어를 만들 때 이 더의 발음이 똑같습니다. 발음 똑같이 더인데요. 글자는 다릅니다. 자, 글자가 다르다는 거에 주의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사어가 수어성 중심어를 수식할 때 이 더를 쓰게 되는데요. 이 더가 필요한 때가 있고 필요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경우와 필요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이것은 문장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他常常踢足球. 해석을 하면 그는 자주 축구를 한다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수로를 찾아봐야죠. 자, 수로는 t가 되겠습니다. t가 품사가 동사이니까요. 동사 수로가 되겠습니다. 타는 주어이고 주치어는 목적어입니다. 그럼 여기 장이 남는데요. 이 장은 이 동사수로 앞에서 이 t를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장이 부사어가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부사어가 쓰일 때는 더를 함께 쓰일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 더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필요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는 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은 품사가 부사입니다. 이 부사가 문장 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부사어로 쓰일 때는 더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장은 더가 없이 그 자체로
부사어로 쓰이고 있다라는 것을 이 문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자, 지우사, 今天晚上直播 있는데요. 자, 발음이 지우사입니다. 요 지우사이는 구기시합이란 뜻이고요. 뒤에 이 말은 발음이 쥐보인데요. 이 쥐보는 생중계하다란 뜻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해석을 하면 구기시합은 오늘 저녁에 생중계한다, 생중계된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수로를 먼저 찾으면 수로는 주어가 되겠죠? 자, 주어는 지우사입니다. 그러면 진디엔 완상이 남는데요. 여기도 1번과 마찬가지로 덜을 쓰지 않았어요. 덜을 쓰지 않고 진디엔 완상이 주보라는 요 동사수로 앞에 쓰여서 부사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티의 완상은 덜을 왜 쓰지 않았느냐? 덜을 왜 필요로 하지 않느냐인데 진티의 완상을 보면 이 진티에는 시간 명사이고요. 완상도 시간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명사가 이렇게 부사어로 쓰일 때는 덜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 명사는 그 자체로 부사어로 쓸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문장에서 역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他们非常认真地进行了训练. 자, 여기에 认真이 있는데요. 발음이 자, 认真입니다. 이 认真은 성실하다, 진지하다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입니다. 자, 训练 했는데 발음이 어렵습니다. 训练. 자, 训练은 훈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들은 대단히 성실하게 훈련을 진행했다, 훈련을 했다. 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수로를 먼저 찾으면 진싱입니다. 진싱이 수로가 되는데 품사는 동사이니까 동사수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탐어는 주어이고 쉴리에는 목적어가 되겠죠? 자, 그러면 페이장은 전더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더가 쓰였습니다. 그러면 페이장은 전더가 이 진싱이라는 동사수로 앞에 쓰여서 이 진싱을 이렇게 수식하고 있으므로 자, 페이장은 전더는 부사어로 쓰이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여기 더가 있어요. 자, 여기 더가 쓰인 이유는 런전이 형용사인데요. 앞에 이렇게 페이창이라는 정도 부사가 있으면 이와 같은 정도 부사가 있으면 여기에 더를 써서 표현해야 합니다. 만약에 여기 더가 없다 그러면 그들은 대단히 성실하다. 훈련을 진행했다. 말이 굉장히 어색하죠. 여기에서 표현하고 싶은 건 대단히 성실하게 진행했다라는 말을 표현하고 싶은 거니까 여기다가 그렇게 표현하려면 더를 써서 얘가 부사어로 쓰여서 이렇게 수식하고 있어라는 것을 나타내 주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他们非常认真地进行了训练.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네 번째 문장입니다. 他拿着信封在房间里不安地走来走去. 해석을 하면 그는 나저 신펑, 신펑은 편지 봉투입니다. 자, 편지 봉투를 나저 들고서 在房间里 방 안에서 不安的 불안한 듯이 走来走去 왔다 갔다 했다 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 他在学校学习. 자, 이 문장을 볼 때, 자, 수로를 먼저 찾으면 学习가 수로입니다. 자, 타가 주어이고요. 그러면 在学校가 学习 앞에 쓰이고 있는데요. 이 짜이는 개사이죠. 어디 어디에서라는 뜻을 나타내는. 자, 이럴 때 짜이 学校를 우리는 개사구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 개사구가 어디 앞에 있느냐면 쉐시라는 동사수로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짜이 개사구가 이 쉐시라는 동사수로 앞에서 이 쉐시라는 동사수를 이렇게 수식하고 있으므로 이 개사구가 부사어로 쓰이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개사구가 부사어로 쓰일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덜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부사가 부사어로 쓰일 때 덜을 쓰지 않는다. 또 시간 명사가 부사어로 쓰일 때 덜을 쓰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기 개사구도 마찬가지로 덜을 쓰지 않고 그 자체로 부사어로 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조라이 조치가 수로입니다. 자, 그럼 앞에 짜의 방지엘리에서 방 안에서라는 뜻을 나타내는 개사구입니다. 자, 이 개사구가 조라이 조치 앞에 쓰여서 부사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더가 쓰이지 않고 그 자체로 부사어로 쓰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부안이 있는데 부안은 형용사입니다. 불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더가 쓰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형용사, 특히 여기 두 글자 형용사입니다. 자, 이렇게 두 글자 형용사가 부사어로 쓰일 때 더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듯이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방 안에서 불안한 듯이 왔다 갔다 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자, 여기서 보시면 이 졸라의 조치가 수로이고 앞에 부사어가 쓰이고 있는데 부사어가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몇 개인가 하면 조금 전에 또 말씀드렸듯이 짜이 방지엘리라는 개사구와 후안더라는 요 말 해서 두 개가 쓰이고 있습니다. 자, 부사어는 여기에서 보듯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도 쓰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부사어는 어, 여러 개가 쓰일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 관용어와 부사어가 어떻게 쓰이는 것인지에 대해서와 또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특징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활기찬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보호에 대해서도 계속 다음 영상에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